다음 발표와 그 다음 발표는 이 의사소통을 인공시장실 선생님 입장에서 그리고 의료진 입장, 저 의사 입장에서 각각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투석실 입장에서 투석혈관 클리닉과 의사소통 강남성심병원 인공신장실 김은희 선생님 모실 건데요. 2008년 한양대학교 간호대학원 전문간호 석사 학위 얻으시고 지금 현재 아주 오랫동안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인공신장실로 근무하고 계시면서 현재 병원 투석 간호사회 대한투석혈관학회 학술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김은희 간호사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 선생님들은 사실은 부산에 계시니까 바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저는 오늘 참 신선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사실은 빈자리가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의 그냥 꽉 차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포지엄이 정말 성황리에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투석실 입장에서 투석혈관 클리닉과의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고요. 이 주제를 보시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저 선생님이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과 투석혈관 클리닉과의 이제 여러 커뮤니케이션 했던 사례들, 그 중에서 좋았던 거, 또 불편했던 거, 이런 부분들과 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할까,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글이나 소리, 표정, 몸짓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크게 잘못된다거나 잘못 전달이 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불편함이 조금 있을 뿐이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근무하는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영향은 바로 환자분에게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을 가지고 저희 3명의 간호사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3명 다 이해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도 이해하는 방향이 다른데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처럼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지금 여러 사람이 머리가 마글마글 뭔가 문제가 막 많이 생긴 것 같잖아요. 주로 이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이쯤 되면 이런 전화 통화를 정말 많이 해요. 병동과 한 환자를 사이에 두고 병동과 또 PA와 또 저희 교수님과 저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엉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아니 도대체 오늘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어떤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환자 한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4일 동안 입원을 하고 있으면 병원 의료진과 그 외에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토탈 50명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저희 지금 환자 경험평가 열심히 병원들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항목에 13번 문항을 보니까 이런 문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투석실은 사실은 환자 경험평가와 그렇게 많이 영향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항을 보다 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의료진들은 의사소통을 잘 했느냐, 문제가 없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환자가 실제 병원에 있으면서 의사소통 때문에 당신이 불편함을 겪진 않았냐라고 물어보는 문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료 환경에서 이렇게 대화에 에러가 생기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보면은 요즘 어때요? 고령 환자 저희 많으시잖아요. 고령 환자 많으시고 환자분들은 일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 전달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은 모두 내 분야는 내가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이 정답인 거죠. 그러다 보면 다른 그 사람들의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환자 정보 전달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투석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천자하면서의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의견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히파 저널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보험 관련된 건강보험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발표하는 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올해 1월 달에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2만 3천 건의 의료과실 소송이 있었는데 그중에 7천 건 이상이 의사소통이 원인이 되어진 그런 내용들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1억 7천 달러 이상의 그 과실 비용이 발생을 했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예방 가능했던 사망자가 2,000명에 달했다라는 이런 무서운 그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나누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투석실과 투석혈관센터에 있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저희 혈관센터에서 또는 외과에서 혈관을 매핑하고 만들고 저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혈관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을 하면서 환자의 혈관은 많은 변화가 있고 또 합병증도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죠? 혈관센터와 많이 이제 컨택이 이루어지면서 그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부정확한 위치에 주사 천자를 함으로 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시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투석 중에 저희가 주의하게 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관찰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환자의 혈관에 이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약물 변경이라든지 염증 징후라든지 이제 팔로업이 누락될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환자는 입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경험한 투석혈관 클리닉과의 푸어 커뮤니케이션 내용 사례를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교수님들 강의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집어서 내용 나오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6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은 요즘 이제 타원에서 수술하고 오시고 시술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수술하고 오셨을 때 혈관 상태 깨끗하고 수리불이 아주 좋고 이대마도 많지도 않으시고 아주 좋으셨어요. 확인하고 수술 잘하고 오셨구나라고 이제 저희 기록에서 남겼겠죠. 그러고 나서 3주가 지났고 3주 지나고 나서 그라프트니까 보통 한 달 전후로 되면 니들링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 니들링 할 때가 거의 다 가고 있구나. 혈관이 괜찮을까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카테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확인을 해봤더니 아테리베인 연결 부위에 세로마가 살짝 생기려고 솟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술하고 왔을 땐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76세 이제 연세 있으신 할머니시니까 혈관이 조금 변화가 오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신장내과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최근에 2주 동안에 그 로컬 그 혈관센터 외과를 일주일에 2번씩 외래를 가셨더라고요. 근데 가셨는데 그 내용을 저희에게 얘기를 안 하셨던 거죠.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외래 진료로 가시면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회신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봤더니 소노 내용은 그 혈류량은 좋은데 세로마가 생겨서 부종이 호전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지나야 더 있어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리플라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례는 사실은 이렇게 혈관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씩 만나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다원에서 수술하고 오시는 분이면 사실은 이 혈관 관찰 기록지를 저희가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이제 그 니들링을 하고 나면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원에서 그 수술을 하고 오시더라도 혈관 수술을 하셨으면 관찰 기록지를 작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워크업하는 걸로 저희가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2번째입니다. 이 내용은 딥베인 관련된 내용인데 오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67세 여자 젊은 환자분이셨고 주사천자 부위에 어려움이 매번 발생을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병원에 오는 게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외과를 방문을 시켰어요. 이분은 주사천자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멍이 계속 들었던 거죠. 그래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외과를 보냈는데 외과 교수님께서 아니 혈관 상태가 아주 좋은데 왜 자꾸 이게 멍들게 하지? 라고 하시면서 간호사들에게 좀 조심스럽게 주사천자를 잘 해라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천자가 매번 이제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그 워크업을 시작을 했고 소노랑 확인을 했더니 1cm 이상 딥베인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표지화 수술을 진행을 하셨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누구나 모든 간호사들이 가서 주사천자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환자분이 되셨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은 의정사태 이후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신장내과와 외과와 투석실 간호사가 문제 있는 환자의 혈관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간간히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로 있지만 추후에 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아까 오전에 스텐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든 그 투석 환자의 어려움은 항상 공휴일에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공휴일과 월요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휴일이었고 타원에서 혈관 시술을 하고 오셨어요. 이분도 연세가 좀 있으셨고 그래서 하고 오셨을 때 소견서, 그러니까 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요. 시술 결과지를. 그래서 오늘 시술 어떻게 받고 오셨는지 얘기 들으셨느냐라고 했더니 매번 막히던 데를 뚫었대. 그냥 주사 맞으면 된대라고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환자분의 말씀만 믿고 그냥 주사천자를 시작을 했죠. 근데 몇 번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멍이 들고 천자에 좀 어려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스텐트가 럽처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도 조금 주의 깊게 천자를 했더라면 스텐트 부위는 만지면 약간 단단하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펑처를 하면 안 되었었는데 펑처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고 환자는 재시술을 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타원에서 뭔가 시술을 하거나 하고 오면 저희가 환자분이 말씀을 하시더라도 꼭 확인을 하고 저희는 주사천자를 하거나 환자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네 번째 케이스는 저희 투석실 간호사들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저희가 환자가 전원을 가거나 또는 여행을 가서 타원에 가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원 일지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내는데 여기에 뭐 건체중, 투석 필터, 감염 여부, 검사 결과, 헤파린 용량, 혈관 종류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 기록을 조금 오류로 작성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보면 필터가 요즘 상당히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필터가 이제 필터 사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필터 종류가 13가지, 14가지 정도의 필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필터를 꼭 확인을 하고 타원 환자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꼭 저희가 정확한 기록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타원에서 이제 환자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전원 일지에 이제 헤파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이분은 투석할 때마다 헤파린 헤파린 코팅을 하고 있고 헤파린을 2cc를 믹스해서 코팅을 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파린 2cc. 아까 앞전에 오전 시간에도 헤파린 용량 얘기가 있었잖아요. 1cc가 5,000 유니트도 있고 1cc가 1,000 유니트 헤파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헤파린 몇 유니트를 믹스해서 코팅을 해야 된다라고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상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환자가 안전하게 투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 간호사들이 꼭 잘 지켜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좋은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는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이것도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었는데 공휴일이면 저희 병원에서 원내에서 PTA 시술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연세도 많으셨고 이제 11시 30분 오후 투석 환자분이셨죠. 혈관이 막힌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교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보호자도 없으셨고 저희 병원 시술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죠?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면 환자분 컨디션 몸 상태가 투석을 안 했을 때 또 위험성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혈관 센터에 그 혈관 코디네이터 연락처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라인으로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환자를 모시고 가셔서 시술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시술해 주시고 중간에 SMS로 저에게 이제 이런 결과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혈관 시술을 했고 이제 환자분 곧 병원에 몇 시에 도착하신다라고 해서 저희는 기계 딱 준비하고 있다가 환자가 오셔서 투석을 안정적으로 잘 마치게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그 연락을 서로 취해서 환자가 안전하게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혈관 통로 관찰 기록지를 이제 EMR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환자분들이 요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외래 진료를 가시고 할 때 저희가 환자분들의 혈관 상태에 대해서 잘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록에 관찰 기록지 기록에 이제 피규어란에 환자분 혈관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번에 최근에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외과 진료를 가시거나 또는 타원에 진료를 가시는 상황이 되면 요 관찰 기록지를 출력을 해서 주사 천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 뭐 VP가 얼마였다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환자가 가지고 진료를 가실 수 있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은 내용이 간호사 중심 의사소통이에요. 저희가 경험하면서 투석실 간호사가 저희가 이제 주로 혈관센터, 외과에 하고 싶은 말씀들이 항상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좀 대신 전달 좀 해드리려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쭉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시술하고 나거나 수술했을 때 회신서 없이 오면 절대 안 되죠. 회신서 꼭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좋겠고 수술 부위를 드레싱을 뭐 얼마간 간격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항생제 사용 기간에 대한 거 스티치아웃은 언제쯤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꼭 같이 기록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외래 방문 일정이라든지 추후 계획을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 시술을 하러 가셨거나 아니면 외래 진료를 가셨는데 이 부위는 주사 천재하지 마시오라고 표시를 딱 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부위가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천자 부위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위를 천자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다가 해야 되지? 저희가 막 멘붕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혈관이 안 좋으신 환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보셨을 때 여기를 피하고 이쪽으로 주사 천자를 하시오라고 혈관 지도를 좀 그려서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간혹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아까 오전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어퍼에다가 새로운 무치에다가 주사 천자를 하게 되었을 때 많이 아플 테니 잘 참고 주사 천자를 잘 맞아라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주시면 새로운 부위에 주사 천자 할 때 이제 환자분이 많이 컴플레인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오셨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저희 말은 거의 한 20% 믿는다면 교수님 말씀은 200%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오셨기 때문에 100% 승복하시고 괜찮다 여기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팔 멍이 막 들고 아파서 가신 분들한테 환자분한테 아니 이 좋은 혈관을 왜 이렇게 멍을 잡고 들게 하지? 좀 환자분 주사 맞을 때 연차 있는 간호사, 경력 간호사한테 주사 놔달라고 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럼 환자분이 오셔서 저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쵸. 그러신 적 있으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래서 의료진 입장을 배려한 이제 환자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내용은 이제 고령 환자 투석혈관 수술을 대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80세 후반인 환자분이고, 당뇨가 오래 있었고, 혈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라프트가 아닌 피스툴라 혈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혈관 성숙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더군다나 위크니스가 있어서 운동도 잘 못해요. 그럼 혈관이 정말 성숙도 안 되고 주사 천자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정말 좋은 혈관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주사 천자를 잘 할 수 있는 혈관이 좋은 혈관이잖아요. 근데 정말 서로 거부하는 그런 혈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환자분은 너무 고생하시는 거고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말을 저희가 많이 해요. 차라리 그라프트를 넣어주지. 그러면 주사 천자라도 할 수 있잖아. 그럼 이 환자분 맞을 때 너무 고통스럽진 않을 텐데 좀 정말 죄송스럽거든요. 연세가 많으신데
자일이 찾느라고 저희 두 명이 돌아가면서 천자를 하고 했을 때 그 괴로움은, 그 표정은 정말 저희가 보는 저희는 많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환자가 이제 시술을 하고 왔을 때 저희에게 매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더불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혈관 조영실이 사실 그 장비 때문에 많이 온도가 낮잖아요. 갔다 오시면 많이 얼어 갖고 오세요. 많이 얼어 갖고 오시고 너무 추워서 너무 불안이 더 불안하고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뜻한 담요 같은 거 좀 준비해서 보온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얼굴에 또 이렇게 소독포를 씌우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투명해서 보일 수 있는 소독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안 보이는 거를 씌웠을 때 환자분이 너무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고, 그리고 사실 시술하고 오시면 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너무 아프셨어요? 라고 하면 진짜 너무 심하게 아팠다라고 하시면서 우시는 분도 계시는데, 통증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오늘 시술 가시는데 제가 혈관센터 간호사에게 전화해서 정말 안 아프게 하라고 꼭 전화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좀 써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술 중에는 이런 진행 상황을 잘 알려주시면 환자분들이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라고 해서 안심이 될 수 있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지금 저희 대부분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국외 투석센터와 투석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찾아봤더니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은 표준화된 전자기반 시술 요약지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EMR로 알림 서비스가 된다고 하고, 또 긴급한 상황, 예를 들면 뭐 출혈이나 카테터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뭐 의료 전문 메시지로 즉시 통보를 해주고 사후에 전자문서, 팩스나 아니면은 뭐 이런 EMR로 문서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요약지,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오류가 많이 방지되고 있고, 혈관관리 전담팀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문제 있는 사례를 같이 공유하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많이 그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런 표준화된 그런 시술 요약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서 활용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머리입니다. 저희가 목표는 환자분들의 혈관을 오랫동안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환자 중심적 의사소통이 필요하겠고, 의사소통을 위한 개방된 소통 채널, 그리고 시술 후 결과 리포트 회신의 의무화, 또 의뢰 시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비상 상황 시 직통 연락체계 구축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김도영 교수님의 몇 가지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가셨나요? 왠지 미리 도망가신 느낌도 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질문도 보니까 지금 올라온 질문들은 이 같은 주제로 구상건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다음에 제가 질문을 두 분께 함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토픽이니까. 발표 감사합니다.